우리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상승연구소의 송진 원장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매출을 팍팍 올려드리고 있죠? 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원장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고요? 우리 원장님들 아시는 분들 뭐 벌써 다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서울에 강남에 매장을 오픈하고 사무실을 열면서 인테리어를 신경 쓰랴. 또 그동안 현장 컨설팅이 많이 못 만난 분들이 많아서 밀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현장 컨설팅을 열심히 다니느라고 제가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제가 새벽에 우리 원장님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상하게 하루에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도 못 자면서 몸이 많이 피로해서 찍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픈도 끝났고 사무실도 정비가 됐고 또 어느 정도 밀린 컨설팅들을 다 착착착착 해내고 나니 좀 가뿐해지면서 또 활력이 좀 돋아서 오늘 우리 원장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다니면서 가장 주된 매출이 오르는데 주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원장님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인스타 피드에도 올렸듯이 상담의 중요성. 이 상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이미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이 교감이 잘 돼야, 소통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잘 알아듣고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어떤 성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크레임도 더 적어지죠. 또 그리고 손님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래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1인 뷰티샵들이 상담실이 없죠? 네. 거의 대부분 1인 뷰티샵이라고 하면 적게는 4평, 5평도 있고요. 7평, 8평, 10평 이런 정도로 있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들 위주로 인테리어를 하고 또 계산대, 카운터 위주로 이렇게 다 인테리어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상담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상담을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로울까를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담실이 있다면 얼마나 큰 매출의 효과가 오르는 효과가 있는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컨설팅을 했던 에피소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중국에 300평 정도가 되는 미용실에 교육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가게 됐어요. 자, 갔더니 직원 휴게실, 물론 직원들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었고요. 또 한켠에는 손님들에게 어떠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실이 또 따로 잘 이렇게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어샵이기 때문에
경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VIP실도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홀에는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들도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샴푸실도 한켠에 멋지게 자리하고 있어요. 조용한 샴푸실에서 샴푸를 할 수 있게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아주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넓은 샵에 상담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담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혹시 생각나십니까? 중국은 디자이너들이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홀에서 손님용 테이블이 아닌 우리 디자이너들을 위한 테이블이 따로 있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원장님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곳들은 다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밑에 보조 스태프들이 준비를 다 맞춰가지고 경대 앞으로 다 앉혀줄 때까지 그냥 대화하고 놀면서 기다리다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어슬렁어슬렁 자리로 와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과 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국식으로 잘 마련이 돼 있는데 문제는 상담, 오롯이 상담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그 넓은 곳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한켠에 유리로 다 보이게 해도 괜찮으니 한번 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흔쾌히 중국의 사장님이 오케이를 해서 공사가 착착착착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손님이 옵니다. 자, 어떤 디자이너한테 할지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없이 그냥 상담실로 모시고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독대를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우리가 헤어샵이니까 어때요? 굉장히 직원이 많았겠죠. 평수도 크니까요. 보통 중국은 디자이너 한 사람의 보조 스텝이 4, 5명 정도가 이렇게 있게 돼 있었거든요. 매장이 크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뭐랄까 드라이기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돌아간다면 굉장히 소리가 크죠. 그리고 여기서 음성, 저기서 음성 다 굉장히 큰 곳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상담실로 조용하게 들어가서 독대를 하면서 상담을 하니까 어떨까요? 손님 입장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 디자이너 분한테 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좋고, 또 우리 디자이너 분은 손님이 원하는 거를 더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어서 더 자세하게 상담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굉장히 효율 면에서 좋다라는 평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상담실이 있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제목에 써진 것처럼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상담부터 이미 잘 되기 때문에 고객이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을 더 믿고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둘이 마주보고 시선도 비슷한 상태에서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요. 조용한 공간에서 더 교감이
잘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더 잘 알아듣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잘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잘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감. 자, 그러면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과 나와, 우리 원장님과 나와 고객과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고객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면 어떻죠? 믿지 못하면 아무래도 찜찜하죠. 왜? 이분이 잘할까? 이분이 내가 원하는 걸 잘 파악했나? 이분이 정말 시술을 잘할까? 내가 잘 찾아온 걸까? 뭐 이런 불안감. 그런데 신뢰감이 생기면 그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신뢰로 인해서 믿음이 가니까 어때요? 이분이 참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듣구나? 그렇다면 잘해주겠구나. 네, 역시나 기술도 좋겠구나 라는 신뢰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네, 신뢰감이 들었기 때문에 저가보다는 상향된 고가의 시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음식점을 간다면 우리가 이미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을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네, 거기에서 정말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먹고 오고 싶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결정장애가 있어. 그리고 나한테 어떤 게 잘 어울릴지 좀 아리송해요. 그런데 옷가게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한 건 친절한 거지만 정말 전문가답게 어떠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고 어떠한 스타일로 매칭을 해야 우리 고객님이 더 빛나 보이고 또 활동하는데 아니면 어떤 직업군에 더 이게 잘 맞을 것 같다. 뭐 재질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준다면 이 사장님 굉장히 이 분야에 이 옷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뭔가 프로페셔널 하시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죠? 그냥 간단하게 못 믿으면 뭐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거 정도 간단한 것만 사려고 했다가도 그분이 추천해 준 게 그래 굉장히 전문가가 추천해 준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떻죠? 네, 맞습니다. 값이 비싸더라도 굉장히 나에게 효율적이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상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인 샵인데 어떻게 상담실을 만들어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1인 샵은 보통 5평, 뭐 7평, 뭐 한 10평, 뭐 이렇게 좀 적은 평수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상담실이 있어야 된다는데 룸이 따로 필요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인테리어 원장님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장님 저 다른 넓은 매장으로 옮겨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돈을 더 벌어서 더 넓은 곳으로 간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꼭 그게 필요해서 옮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1인 샵은 우리가 간단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 샵은 우리가 거의 예약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약제로 하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몰릴 틈이 별로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손님과 내가 상담하는 내용을 다른 손님이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상담 룸이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상담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공간이 없다면 조그만 테이블도 괜찮고, 그런 공간이 없다면 손님들이 의뢰에 이렇게 쉬도록 만들어 놓은 좌석들은 거의 있잖아요. 거기 앞에 그 응접 탁자에서 상담 위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손님들은 의뢰 여기는 고객이 쉬는 곳이야 라고 보여지잖아요. 자, 그러면 손님들은 내가 쉬는 곳인데 여기서 상담을 하면 조금 굳이 왜 시술하는 자리에서 상담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우리 원장님들이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손님이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숙지가 잘 안 돼, 우리 원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우리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 상담을 먼저 하시게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게 우리 상담을 먼저 할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먼저 하는 거다라고 알리는 거죠. 그리고 또 테이블을 따로 마련했다면 상담을 하는 곳이 여기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님한테 상담을 먼저 하시게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라고 하면 손님은 의뢰 여기가 상담하는 장소구나 라고 기억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저는 네일샵인데 테이블이 없어요. 놀 자리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패디 의자와 아주 좁아가지고 네일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접 탁자도 놀 자리가 없어서 소파 겨우 2인용 하나 놓은 게 다예요. 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이런 경우도 우선 우리가 네일샵 원장님들의 그 패턴을 보면요. 손님이 오면 그 테이블에 앉죠? 자, 앉으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거부터 시작하면서 또 손톱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점차 진전으로 가면서 시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게 상담이 먼저 확실하게 들어간 건지 아닌지 모호한 행동인 거죠. 자, 그럴 때는 차라리 그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고객님이 원하는 시술을 하기 위해 상담을 먼저 하실까요? 라고 시작을 하면 손님은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상담을 먼저 하겠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손님이 불편해 할까요? 아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손님을 위한 상담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자세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을 할 때 손님의 원하는 스타일에 대한 상담이라고 하면 인지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우리 상담부터 할까요? 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할 때도 센스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저는 속눈썹 연장을 해요. 저는 왁싱만 하는데 그냥 1인 샵이랑 커튼 두르고 침대만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런 곳에서는 우선 손님이 오면 눕기부터 하잖아요. 자, 이것도 상담이 잘 안 되는 행동의 하나입니다. 누워 있으니까 더 불편하죠. 우리의 멋진 준비해 놓은 시술 재료들을 보기도 힘들고 또 상담할 때 이 위치가 선정상 참 대화하기가 참 껄끄러운 위치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이 상담의 중요성을 꼭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나는 침대만 있어요 한다면 간단한 테이블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하나 마련을 해서 여기가 상담하는 곳이다 라고 지정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특별한 상담법을 교육받은 우리 원장님들은 다 아시죠? 상담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고가의 매출이 올라오는지 말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헤어샵도 똑같아요. 우리 중국에서는 큰 헤어샵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우리 1인 헤어샵 원장님들도 대부분 보면 경대가 이렇게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응접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테이블을 따로 놓으면 좋겠지만 그럴 공간이 없다면 그 응접 테이블에서 고객과 상담을 먼저 하고 경대로 가서 시술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 원장님들이 의뢰에 상담을 할 때 그냥 경대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부터 시작을 하면 전문가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손님과 나와 교감이 그렇게 바로 우리 손님과 제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손님이 절 뭘 보고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 상담하는 자세, 상담하는 그분의 따뜻한 말, 또 상담하는 그분의 전문성을 보고 우리를 신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예를 들면 시술하러 왔다고 해서 그 시술에 대한 이야기부터 당장 꺼내는 것보다는 상담을 먼저 하겠다는 말,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시술에 대한 상담. 왜? 당신이 원하는 걸 우리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단골이어도 또 단골이 새로운 걸 원할 때는 그런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 상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이제 우리 원장님들, 내 샵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네. 눈치 빠른 원장님들은 벌써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눈치 빠른 원장님들은 이미 그걸 그려놓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참 일이 착착착 빨리 진행이 돼요. 또 어떤 원장님들은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고 옮겨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물론 그런 것들도 현장을 가보면 또 쉽게 의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있다 보면은 내가 이 동선이 손님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인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데 아주 편한 동선인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또 바꿔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한번 이 팁을 가지고 나 상담실 어떻게 꾸며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내가 조금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 하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는 중국에 대한 에피소드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제가 갔던 국가들에서도 완전히 이 상담실 하나로 매출이 팡팡 오르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상담에 대한 중요성 꼭 간과하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하나만 자세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담실이 갖춰져 있으면 더욱 고객과 나와의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고가의 시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상담실을 만들 공간이 없다면 상담 테이블을 따로 한쪽 편에 만들어도 좋다. 자, 그럴 공간도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나 우리 응접 탁자, 고객 휴게 탁자에서 상담을 할 것을 미리 알리고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